네, 첫 번째 특이점 이슈부터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액티브 ETF도 외면한 외국인 코스닥 탈출 신호일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발언에 우리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투심이 소폭이나마 개선됐고요. 코스피로 다시 매기가 집중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이 구조대가 오자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시장을 팔면서 발빠르게 시장을 떠나갔습니다. 이게 급락, 곡소리 날 때 사고 또 오를 땐 좀 파는 게 이렇게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박철순 대표님 지금은? 일단은 지금 타이밍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올랐을 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고 일부 비중만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매매를 하기가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어떤 포지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가격의 그 종목의 평균 단가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바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는 기계적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영역,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무너진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다 팔지는 못하더라도 비중을 어느 정도는 줄여놓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완화된 이후에 반등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한다면 추가 낙폭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하게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랐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지금 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익권에 있던 것도 순식간에 또 손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특히나 기계적인 저항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비중만 상방에 베팅하시면 혹시라도 다음날 아니면 급하게 주가가 밀리더라도 수익을 일부 챙겼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는 전략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금 비중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니까요.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3월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저기도 살짝 나왔는데 오늘 핫했던 게 액티브 ETF 상장이었잖아요. 러브콜을 보낸 건 뭐 개인뿐이고 사실 외국인은 뭐 매수하는 여력이 전혀 안 보였거든요. 코스닥 ETF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시장의 체질 개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까진 욕심인가요? 예, 일단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우선은 집중이 됐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원래 외국인 자체가 ETF를 많이 담지를 않습니다. 개별 종목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한 자연스러운 수급 변화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I 성장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ETF 2종이 출시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1조 원 가까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 0.7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족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에 집중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장세가 아닙니다.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약간은 종목 바이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액티브 ETF에 약간 픽을 받은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왔고요.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에 민감하고 유동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주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약간 코스피 중심으로 이동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로봇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코스닥 주요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주요 종목들은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ETF를 외국인이 안 사서 매력이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대체로 외국인은 ETF보다는 종목을 고른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제 박철순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소부장 얘기도 했었고 2차 전지 배터리 얘기도 하면서 사실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반등하니까 바로 또 코스피 시장으로 대형 수급이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그러면 그냥 오히려 믿을 만한 대형주 싸졌다, 다시 코스피 사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쪽으로의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다 종목이 조정을 받았다가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동안 신뢰감이 좀 많이 쌓여 있었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쏠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추가 상승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특히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코스피도 물론 수급이 들어가지만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것들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코스닥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많은데 역시나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장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코스닥 종목들이 사실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위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이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계속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 못 올랐던 것들은 아마 다들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지금 ETF, 액티브 ETF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액티브 ETF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물론 운용사마다 투자 성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베팅을 하려고 만든 ETF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급 유입, 특히나 중장기적인 수익 유입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스닥 시장에는 뭐 나쁠 게 전혀 없다,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ETF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네.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뭐 중반쯤 되면 올해 중반쯤 되면 국민성장펀드라든지 또 첨단 산업 쪽으로 베팅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계속 기대 요인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종목 중에 당연히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항상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모멘텀은 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까 액티브 ETF 얘기를 살짝 해주셔서요. 사실 오늘 핫했던 게 액티브 ETF도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갔던 좀 신선한 종목들이었거든요. 뭐 큐리언투도 그렇고 성호전자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던 하루였는데 사실 이 종목들을 추종 매매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이 삼성이 고른 종목이고 타임폴리오가 고른 종목인데 더 좋지 않겠어? 라고 따라잡는 매매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수 대표님? 지금은 사실 저는 관망입니다. 일단 왜 그러면 특히나 오늘 20%대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큐리언트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주요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고 그리고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내일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급격하게 비중을 많이 넣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조금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 비중을 가지고 확실한 손절매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할 가격대를 걸어 놓으시고 밑에도 로스컷을 걸어 놓고 대응하는 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오히려 지금 ETF 안에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완배가 들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추이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그리고 이번 액티브 ETF에 포함됐던 종목들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더 넣는 게 조금 더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잡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송률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좋고 특히 이 방금 봤듯이 이 삼성 자산운용 쪽 종목들은 굉장히 다 탄탄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덜 올랐는데 이쪽을 고르는 게 좋은가요? 예, 액티브 ETF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코나이 같은 것도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업종들 중심으로 보면요. 확실한 업종들이 많이 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그다음 방산,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 이제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지수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개별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업종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액티브 ETF를 쫓아가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우리가 코스닥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코스피 쪽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들 그리고 모멘텀 이어지는 업종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코스닥이 아니라 이젠 또 코스피를 볼 시점이다라고 좀 변화를 짚어주셨네요. 근데 아까 반도체를 좀 살짝 짚어보셔서요. TSMC 실적 역시 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업황은 끄떡 없구나라는 걸 보여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여기다 또 삼성전자 뭐 16조 원 규모로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4 관련한 호재가 나오기도 했던 하루인데요. 근데 이 두 종목이 오늘 뭐 수급을 안고 올라간 건 맞지만 이게 전고점으로 바로 가냐 아니면 조금 더 횡보하면서 가냐는 좀 전략이 따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먼저 박철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삼성전자 지난주에 빠질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 섹터가 지금 반도체 섹터고 최근에 여러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TSMC 같은 경우가 2월 달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합쳐도 30%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증하면서 역시나 위탁 생산을 맡기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대표 제품이죠.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표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이 TSMC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지금 꺾이고 있는 것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증설을 시작하고 역대급의 투자를 또 진행을 하지만 바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가격은 쉽게 떨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싸게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두 회사 모두 다 역대급 실적을 당연히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건 결국 실적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럼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기대감이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단기적인 일단 최고점 부분까지는 일단 룸을 좀 열어놓으시고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사실 약간의 이제 바로 치고 그 다음에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약간의 노이즈는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계속 일단은 가져가셔도 되겠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신제품 출시하기 시작하면은 HBM은 더 많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마진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일단 올해는 좀 편안하게 적금 대신에 삼성전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릴 때나 오를 때나 그냥 꾸준히 홀딩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15만 원, 14만 원대 샀다면 뭐 꾸준히 홀딩할 수 있겠지만 이게 18만 원, 19만 원대 산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마디 가격이 오면 그냥 빨리 팔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 그 19만 원, 20만 원대에서 개인 투자자가 또 팔고 나가면 그 다음 진입점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좀 어렵거든요. 송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일단 TSMC가 호실적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반도체 AI 사이클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의 가장 빠른 지표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TSMC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의 60%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줬어요. 아직까지 AI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된 그런 하루였거든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TSMC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호실적 원인이 뭐였냐? AI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였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심리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증권사에서 전망을 내놓기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00조를 넘을 전망이다. 이런 이제 좋은 전망도 내놨기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D램이랑 낸드 가격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4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샘플을 또 최종적으로 납품하냐 못하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최종 단계예요. 약간 테스트 단계 쪽에서는 그러면서 HBM4에 대한 기대감 양측 다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요 구간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AI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2차 사이클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최근에 샀다 하신 분들도 저는 약간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은 무조건 보유 의견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HBM4에 대한 우선순위 지금은 삼성전자인데 아직까지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셨더라도 굳이 이렇게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 뭐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박철순 대표님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우리 코스닥 ETF에 생각보다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말씀 주셨던 뭐 HPSP, PSK홀딩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빠져 있는 거라고 좀 보여서 그럼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ETF가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좋고 코스닥 쪽에는 수급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거기에 포함 안 됐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경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 회사마다 전략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성장이 꺾인다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익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포함이 덜 됐다라고 해서 기대보다 낮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서 증시가 흔들려도 변동성이 좀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쪽 주가 회복이 나오고 있는 편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는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이왕이면 들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내에서 탑2 종목과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원익 IPS 이런 선도 기업들 1차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